제22장 거울 뒤에 숨은 스파이 마지막 신문의 그림자. 멍춘펑은 단면 거울을 통해 눈을 떼지 못한 채 국가안보부 코드명 샹샤오광긴 샹샤오광을 바라보았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떠돌았다. 옆에 있던 지성화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2시간이 흘렀다. 첫 번째 성탄절 이후 멍춘펑은 FBI, 중국 문제 전문가와 신문 전문가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절차에 따라 먼저 간단히 그 다음 어려운 단계로 진행하기로 했다. 친절히 설득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심리학적 신문기법, 마지막으로 약물신경자극법과 정신고문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멍춘펑은 샹샤오광이 연방수사국의 18가지 무술을 모두 견디지는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회의에서 멍춘펑은 스스로를 비판하며 적을 가볍게 여기다 최적의 신문 기회를 놓쳐 피고가 교도소에서 마음을 정비하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회의가 끝나자 FBI, 중국 부서의 요원과 신문 전문가들은 바로 움직였다. 심리 공격을 중심으로 한 초급 신문은 중국 부서에서 가장 유망한 아일랜드인 지성화가 담당했다. 멍춘펑과 지성화는 외모와 분위기가 너무 닮아 샹샤오광은 지성화를 보자 마치 성탄절 연휴에 복장을 바꾼 멍춘펑이라고 착각했다. 지성화는 멍춘펑만큼 자신감이 없었고 당연히 친절함도 부족했다. 선생님, 좀 더 편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지성화가 말하면서 몸을 이완하려 애썼다. 그러나 맞은편에 앉은 샹샤오광은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지성화보다 훨씬 더 편안해 보였다. 당신은 스파이요. 나는 스파이를 잡는 사람이다. 당신은 내가 스파이에 편견이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니다. 나는 CIA에 친구가 많다. 그들조차도 한때 스파이였으며 몇몇은 중국에 주둔했다. 제2번째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중국에서 일본에 맞서기 위해 만든 비행호랑이 부대에 대해 들어봤는가? 그 부대의 한 파일럿이 바로 내 삼촌이다. 그는 비행 호랑이를 떠난 뒤 CIA에 들어가 이름을 감추고 은퇴할 때까지 일했다. 그 일은 매우 신비했다. 스파이에 대한 내 견해는 모든 직업이 그렇듯 본질적으로 선악이 없다는 것이다. 군인이 훈련하고 전쟁에 나가는 것이든,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을 위해 싸우는 것이든, 서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든, 선과 악이 구분된다. 이 스파이도 마찬가지다. 당신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바와 이 기간 동안 서로를 더 알게 된 점을 토대로 나는 결론을 내렸다. 당신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돈도 명예도 아니다. 당신은 이상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섰을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틀렸을까? 샹샤오광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지성화는 큰 격려를 받았다. 스파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듯 스파이의 행위도 중립적이다. 어떤 수단을 쓰든 스파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문제는 누구를 위해 스파이를 하는가이다. 당신은 국제관계를 공부했으니 이 세계의 큰 흐름은 서구 민주주의이며 공산주의는 소련 해체와 함께 사실상 사라졌다. 물론 중국 공산당은 아직도 사회주의를 주장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회주의인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제 내가 말하겠다. 선생님, 당신이 어느 정권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가? 명백히 역사적 오류편에 서 있다. 양군이 교전할 때 악과 정의 어느 쪽이 승리하든 병사는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스파이는 직업 선택 이상의 이념 선택을 의미한다. 스파이로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언젠가 민주주의로 전환할 것이며 러시아가 구소련을 대체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소련, KGB, 요원들의 최후를 보라.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만 남았다. 그때의 청년들은 좋은 이념을 품고 KGB에 들어갔지만 안타깝다. 선생님, 나는 말을 과도하게 하지 않겠다. 당신은 분명 깨달음 있는 사람이다. 지금 당신이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전 세계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구인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또한 당신이 섬긴 중국 인민조차 언젠가 당신을 배척할 것이다. 지성화는 말을 들려 한마디 한마디 강조했다. 말이 끝나자 그는 고의로 머리를 숙여 커피를 마셨다. 그는 샹샤오광의 반응을 관찰하려면 직접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방 안에는 이미 세 방향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지성화는 샹샤오광에게 약간의 시간을 주고 커피를 음미했다. 커피잔을 든 채 고개를 들었을 때
샹샤오광은 여전히 사색에 잠긴 모습이었다. 집권 정부에 몸담은 스파이의 가장 큰 결점은 독립적인 사고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성화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정신방어선은 곧 무너질 터였다. 샹샤오광은 사색에 잠겼지만 다른 생각에 몰두했다. 그는 초창기에 네티즌 라니추에게 임무를 알리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몇 년이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비록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이름만으로 깊이 사랑하게 된 소녀가 있었다. 그것은 장샤오광이 아니라 샹샤오광이 사랑한 장풍이라는 인물이었다. 중국을 떠날 때 그는 칸정민이 장풍이라는 가명을 쓰게 하려 했지만 결국 그에게 맡기지 않았다. 그는 감옥 안에서 그리움을 키우고 환상을 만들며 기대를 품었다. 이해는 충분히 했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다. 지성화가 이어 말했다. 당신은 오랫동안 미국에 숨어 있었고 우리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인권이 얼마나 중시되는지 보았을 것이다. 당신이 불법 입국했다고 말했지만 나는 믿는다. 당신과 함께 불법 입국한 중국인들은 고국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삶을 살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땅에 발을 디디면 자유가 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맞지? 그런데 당신 나라의 하층민, 8, 9억 농민이 좋은 삶을 원한다면 근면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당신은 미국에 있다. 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인권을 누리고 있다. 당신이 빨리 진실을 전하면 우리는 당신을 미국에 남겨두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이다. 우리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한다. 국장이 당신이 체포된 사진을 보고 영양실조 증세를 발견하고 회의를 소집해 먼저 몸을 회복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샹샤오광은 자신의 일에 몰두하면서도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다. 그는 이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성화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에 단독 수감된 채 식사와 위생, 신선한 공기까지는 옛날 고향의 작은 카운티보다 훨씬 나았다. 자유는 없었지만 그는 과거에 자유를 가졌던 기억이 있었다. 그 자유는 공기와도 같아 살아있게 할 뿐 실질적인 가치는 없었다. 이제 지성화가 갑자기 당신은 자유를 얻었다고 말한다면 그는 방황할 것이다.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서 샹샤오광은 고마운 눈빛으로 지성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직무를 다하고 있었다. 이론과 감정으로 그를 설득한 것이 바로 칸정민이 말한 이성으로 밝히고 감정으로 움직이며 혜택을 주라는 첫 두 단계였던 것이다. 이제 그는 혜택을 주라는 단계가 오기를 기다렸다. 지성화는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부서는 당신이 미국에서 무일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국가안보부가 당신을 파견했을 때 위임된 예산도 많이 유용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당신이 실제로는 미국에 사며 개의 회사를 설립했으며 그 대부분이 고위 관료들의 자녀가 국가안보부 명의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진짜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한다는 듯 협력했지만 당신 같은 진정한 요원은 영양실조에 시달린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협력해 과거 파견된 요원들과 당신이 미국에서 만든 네트워크를 모두 밝혀준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정착비를 제공할 수 있다. 기본금 30만 달러는 보장하고 추가 보상은 제공된 정보의 가치에 따라 무제한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국가안보부 요원을 미국에 파견했는지 그들의 활동을 밝히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 것이다. 샹샤오광은 갑자기 생각했다. 만약 30만 달러를 받아서 고향의 암시장에 팔면 그는 자신의 거대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은 이상한 곳이다. 많은 영혼과 사내는 최소한의 생활비가 없어서 설거지와 설거지 일을 해야 하고 자금이 없으면 청년 시절을 허비한다. 충분한 돈만 있다면 민족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는 또 생각했다. 왜 돈을 가진 사람들은 파티와 도박에만 빠지는가? 돈이 없을 땐 야망이 가득하고 돈이 생기면 사리가 커지고 의지가 약해진다. 만약 200만 위안 정도가 있다면 생활 고민도 없고 큰 일을 할 수 있겠지라며 입술을 핥았다. 그 모습을 본 지성화는 눈에 미묘한 미소를 띄었다. 그날 신문은 끝났고 3일 뒤 지성화가 샹샤오광에게 자백을 요구했을 때 샹샤오광은 바보 같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성화는 화가 나서 서류를 책상에 내던지고 반쯤 뜨거운 커피를 샹샤오광 얼굴에 쏟았다. 샹샤오광은 정신이 뒤섞여 2달 넘게 죽기도 하고 살아도 하는 상태에 빠졌다. 그 기간 동안 지성화는 찾아오지 않았고 교도관의 얼굴도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이성으로 밝히고 감정으로 움직이며 혜택을 주라 단계가 끝났고
이제는 가혹한 시험이 시작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몇 달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자백을 경감해 주겠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때까지도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그는 영원히 침묵에 빠질 것이다. 그는 복도 소파에 누워있던 교도관에게 차분히 말했다. 상관에게 알리게. 나는 자백을 원한다. 샹샤오광은 매일 조금씩 자백을 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의식을 잃었다. 지성화가 200쪽에 달하는 신문 기록을 멍춘펑에게 건네는 데는 그가 자백을 요구한 뒤 3개월 5일이 걸렸다. 멍춘펑은 부하들 앞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지성화가 나가려 할 때 멍춘펑은 무심히 말했다. 지성화, 한 가지 알려줄게. 다음 달 나는 FBI 부국장이 될 거야. 스파이 추적 부서를 담당하게 되고 중국 부서 직책이 비게 되면 너를 추천했다. 열심히 해라. 멍춘펑은 이미 신문 전반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200쪽 기록을 처음 읽고는 멈출 수 없었다. 그 시간을 뚫어 읽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대단해. 믿을 수 없을 정도다. 샹샤오광이 미국에 잠복한 지 4년이 되었다는 증언에 따르면 그는 미국에서 기계 부품부터 화성 탐사기 설계도까지 훔쳐냈고 워싱턴에서 스파이 로비 활동을 조직했으며 중국 그 활동을 조직했으며 상인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대통령과 악수 사진을 찍게 했으며 의회 로비까지 기획했다. 그는 또한 미국 유학생을 이용해 정보망을 구축했고 수십만 명의 유학생이 중국 국가안보부에 복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로스앤젤레스 시에서 거실 소녀라는 공산당 성인 스파이와 접촉한 일, 20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편입시킨 일 등을 고백했다. 멍춘펑은 샹샤오광이 단순한 요원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학을 구사하는 고급 스파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샹샤오광이 미국에 파견된 뒤에도 스스로 FBI를 조종하고 있었으며 자백을 통해 FBI가 중국 스파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도록 만든 점을 짚었다. 중앙정보국 CIA 전문가들은 샹샤오광이 고의로 FBI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결론지었다. 그는 신문 과정에서 오염된 자백을 남겨 이후 어떤 질문에도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렵게 만들었다. 신문관들은 그의 정신세계가 다중인격일 수도 혹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 못하는 가상 세계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멍춘펑은 인권을 중시하는 현재의 FBI와 CIA의 고문 마취 심리 고문 방식이 샹샤오광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육체적 고문은 미국에서 금지돼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가 석방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섯 번째 성탄절이 지나고 올림픽 개막이 몇 달 남은 지금 멍춘펑은 투명 유리 뒤에 서 있었다. 그는 4년 넘게 이곳에 머물던 샹샤오광이 햄버거를 즐기고 설탕과 우유 없이 커피를 마시며 몸집도 이전보다 커졌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샹샤오광은 당신들이 나를 판단해달라. 나는 이제 스파이가 맞는지 모른다. 당신이 결정하면 나는 그에 따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아직도 중국에서 온 스파이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며 당신들이 나를 판단해주세요. 라며 웃었다. 멍춘펑은 최근 전문가 보고서에서 샹샤오광의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시 현장에 들어와 거울 뒤에서 조용히 관찰했다. 두 사람 모두 역사상 유일한 중국 국가안보부 파견 스파이가 사기꾼일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샹샤오광이 제공한 증언은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이 퍼뜨린 중국 위협이 실제 사실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FBI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조사와 비용을 들였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FBI는 난처해졌다. 멍춘펑은 샹샤오광이 우리에게 허위 정보를 주어 우리를 속였는가? 라며 고민했다. 그는 이제 아시우턴에서의 비밀 전달 방식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지성화와 함께 아시의 기념공원 동쪽 해안도로 세 번째 벤치 아래에 중요한 물건이 놓여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즉시 본부와 연결해 헬리콥터를 동원해 현장에 급파했다. 두 대의 헬기가 동시에 출동했고 한 대는 샹샤오광이 보낸 물건을 회수해 부국장 멍춘펑에게 전달했다. FBI 본부는 마치 축제처럼 활기찼다. 물건 안에는 편지 한 장과 현금 묶음,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 발행된 책 한 권이 들어있었다. 지성화는 감격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책은 익신시대 정치사상 교육 업무의 필요성기라는 제목과 함께 1달러가 동봉돼 있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제공해주신 정보와 대통령 내부 연설,
FBI 최근 활동 정보는 고위층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기 설계도도 전달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건강을 챙기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추가 정보 수집 요청. 우리 가장 중요한 요원 샹샤오광이 2년째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성향이 호색하다는 정황이 있어 그가 자주 찾는 매점 정보를 파악해 주세요. 또한 미 국방부와 대만의 비밀 회담 상황도 수집해 주세요. 우선 1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지급하겠습니다. 이제 샹샤오광이 국가안보부의 핵심 요원이며 그가 남긴 정보가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러나 FBI는 아직 그의 실체를 완전히 밝히지 못했으며 아시 당국도 그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이다. 샹샤오광은 실제로는 장풍이라는 가명을 쓰는 칸정민과 함께 작업했으며 그의 임무는 워싱턴 공원 벤치 아래에 물건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감금된 이유는 중국 정부가 직접 FBI를 교란시키려는 전략적 장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감옥에서 5년 넘게 기록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300만 달러가 소요됐으며 그를 체포한 FBI는 그를 고소할 근거도 찾지 못했다. 지금은 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고 간정민은 이미 그에게 경기 개막식 티켓을 약속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